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이어서 실력 쌓기 풀어보는 6번째 강의입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 걸쳐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문제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풀어보셨을 거라 반드시 선생님 믿고 갑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명제. A 곱하기 B가 6이 아니면 A는 2가 아니다. 또는 B는 3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때 요 명제에 여기 대우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쵸? 자, 원래의 명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원래의 원명제. 자, 원명제는요, A 곱하기 B가 6이 아니면 A는 2가 아니다. 또는 B는 3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놈의 원명제와 여기 대우 중 그랬죠? 이 원명제에 대한 여기 대우 명제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대우 한번 써볼까요? 영명제는 앞뒤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A가 2가 아니거나 B가 3이 아니라면 A 곱하기 B는 6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영명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명제입니다. 자, 이명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명제는 앞뒤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A, B가 6이 아니다의 부정은요. 바로 A, B가 6이라면 A는 2가 아니, 고로 바뀌죠. 5어의 반대는 AND가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3이다. 자, 이것이 이 명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는요. 자, 요놈의 앞뒤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요놈의 앞뒤를 바꾸면 되니까 A는 2,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3이라면 A와 B를 곱한 것은 6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원명제와 여기 대우명제가 있을 때 여기 대우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를 가지고 나오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을 찾아보면 되겠고요. 자, 이 이명제와 진리값이 같은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와 역. 요 명제가 서로 진리값이 같겠고요. 원명제와 대우명제가 역시 진리값이 같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 이 두 명제를 찾아보면 역, 이와 같고 원하고 대우명제가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찾으면 원명제, 영명제도 다 찾게 되는 거죠. 자, 해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명제의 참거짓을 발표보면요. A와 B를 곱했어요. 6이 됐답니다. 그러면 A는 반드시 2고 B는 반드시 3입니까? 아니어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반예를 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예를 들어보면요. A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해볼까요? 1이고요. B가 6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를 곱하면 6이죠. 허나 A, B가 A는 2고 B는 3인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죠? 그죠? 이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놈의 대우명제가 누구죠? 영명제이기 때문에 요놈도 F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거짓이다.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는요. A가 2고 B가 3이면 2를 곱하면 6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2와 3을 곱하면 6이 돼버리니까 요놈은 참인명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놈의 대우명제가 바로 원명제니까 요놈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명제에 대한 역, 이 대우 중에서 언제나 참인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대우명제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3번 대우명제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쌓기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명제 중에서 그 여기 참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참이다라고 그랬죠? 여기 참인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패턴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n이 2의 배수이면 n제곱은 2의 배수이다. 그죠? 자, 원래 이 원명제라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n이 2의 배수라고 그러면 n을 2k라고 두고요. 2k의 제곱이 2의 배수인지 찾으면 그만이죠. 역시 3의 배수도 마찬가지거든요. n이 3의 배수면 n은 3k라고 두고 3k의 제곱을
구해서 그것이 3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참이냐를 물어봤어요. 여기 참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n제곱을 2k라고 두게 되는데 n제곱을 2k라고 두면 n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자, 이건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의 명제가 갖는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참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참이 되는 겁니까? 2도 참이 되는 거죠. 이명제도 참이 되는 겁니다. 2도 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2라는 명제가 어떤 명제냐? 앞뒤를 부정한 거죠. 앞뒤를 부정한 것도 참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n이 2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2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아니다. 자, 이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n이 2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짝수가 아닌 것이니까 홀수겠죠. 그래서 n을 뭐라고 둘 수가 있냐면요. 2k-1이나 플러스 1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이라고 둬보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n제곱이 바로 역시 2의 배수가 아닌 놈이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n제곱이라는 것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이 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놈은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것을 2배수꼴로 만들어 보면 2, 그 다음에 여기에 2k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k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1이 붙습니다. 자, 요건 어떤 꼴입니까? 바로 2t 플러스 1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2t 플러스 1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t 꼴이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짝수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 되죠.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나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이놈도 n이 3배수가 아닌 꼴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잉여류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n이 3k 플러스 1, 즉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가 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이 3k 플러스 2꼴이 될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3k 플러스 3 혹은 3k 꼴인데요. 3k는 3배수니까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정리해보면요. 자, 3k 플러스 1의 제곱을 정리하게 되면 9k 제곱에 플러스 3이 6k, 그 다음에 플러스 1꼴입니다. 자, 이걸 3배수꼴로 나타내보면요. 3, 그 다음에 3k 제곱 플러스 3, 2, 6k, 그 다음에 플러스 1꼴이에요. 자, 이것이 3배수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3배수 안 됩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3배수꼴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k 플러스 2를 제곱했을 때입니다. 자, 이 놈을 정리하면 9k 제곱에 플러스 3, 2, 6, 2, 12k,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4죠. 역시 3배수 뽑아내게 되면요. 3k 제곱에 플러스 3, 4, 12k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몫이 더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붙는 거죠. 자, 이것 역시 3배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언제나 3의 배수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요것도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것도 두 번째 것도 참이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디귿은 n이 4의 배수이면 그랬으니까 n이 4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4배수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4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을까? 4배수가 아닌 꼴 n이 몇 가지나 나올 수 있어요? 4k 플러스 1꼴도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4k 플러스 2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k 플러스 3꼴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k 꼴 하나가 빠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리하면, 자, 먼저 n제곱의 형태입니다. n제곱의 형태에서 요놈은 4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놈을 정리하면 16k 제곱에 4, 2, 8k, 그 다음에 플러스 1, 1은 1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4배수 꼴로 만들어보면 4배의 4k 제곱에 플러스 4, 2, 8k, 2k가 들어가죠. 네, 플러스 2꼴이니까 얘가 4배수가 됩니까? 4의 배수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4k 플러스 2꼴은요. 이 꼴을 정리하면요. 자, 요 놈은 16k 제곱에 4, 2, 8, 8이 16k,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4가 돼서 4를 뽑아내게 되면요. 4를 뽑아내면 요 놈은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이 되면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는요, 4의 배수꼴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의 배수꼴이 돼버리죠. 4K 플러스 2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요 놈은 4K 플러스 3의 제곱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16K 제곱에 플러스 3, 4, 12, 24K.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9가 되니까 4로 뽑아내게 되면요. 요 놈은 4K 제곱 플러스 4, 6에 24K 플러스 4, 2, 8에다가 플러스 1이 붙죠. 자, 요 놈은 바로 4배수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놈은 지금 성립하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요때 보면 요때 4배수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n이 4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의 배수꼴이 나올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 참인 것을 고른다. 바로 2도 참인 것을 고른다. 이런 뜻이 되니까 참인 것은 누구하고 누구였죠? 기역과 니은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3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납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조건이라는 건 납P면 Q이다가 참이 아니라 Q이면 납P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Q이면 납P이다가 참이다. 참이라는 것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달이면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달이면 Q이기 위해서 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은 P는 R이죠. R과는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연결을 시키면요. 지금 같아지는 연결 매개체, 이 둘의 연결 매개체는 지금 Q입니다. Q. 그죠? Q를 정리해 보면요. Q는 일단 어디로, Q가 되니까 나달이 Q로 가는 것이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Q가 납P로 가는 것이 참이죠. 납P로 가는 것이 참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바꿔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바꿔 써보면요. 자, 요 놈 P하고 R이 똑같다는 얘기는요. 바로 납P하고 나달이 같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니까 일로 가도 성립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네 둘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으면 당연히 Q도 어떻게 되죠?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나달과 Q와 납P는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죠? 어디로 가든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만족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과 한 가지 더. 이놈의 대우에 해당하는 것들도 전부 다 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달 납P인데요. 요 납P의 여기요. 대우를 써보면 P이면 not Q고 not Q면 R이다. 자, 이것들도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엮이는 걸 잘 봐야 되겠죠? 나달과 Q와 not P 사이의 필요 충분 조건, 그다음에 P와 not Q와 R의 필요 충분 조건. 요 놈과 요 놈은 섞여서는 안 되죠. 그죠?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not Q이기 위한 P하고 not Q.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다?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not R이기 위한 P는 not R. P와 not R은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not Q와 not P. not Q와 not P. 요 놈과 요 놈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not Q와 not R 그랬죠. not Q와 not R.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A, B, C, D 4사람 중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한다. 다음 진술 중에서 참인 것이 단 하나뿐이랍니다.
그때 참인 진수를 한 사람과 빠진 사람을 차례로 적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표를 그려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 C, D. 자,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에 각각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을 때 펼쳐지는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false가 아니죠. true, 참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가 참이라고 얘기했으면 B가 빠졌어가 이게 참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C, D는 다 지금 거짓을 말한 겁니다. D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D가 안 빠진 거죠. D가 안 빠졌으니까 D는 왔어요. 그 다음에 C는 나는 안 빠졌대요. 그런데 자기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안 온 겁니다. 안 온 사람이 2명이죠. 그죠? 빠진 사람이 지금 다 1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벌써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아,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B라는 사람이 옳은 말을 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거짓말이죠. B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B가 안 빠졌어요. B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옳은 말을 했어요. D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D가 빠졌어요. 안 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 나는 안 빠졌대요. 그러니까 나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C도 빠졌어요. 역시 2명이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라는 사람이 옳은 말을 했다고 합시다. A 거짓말했거든요. B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B 안 빠졌습니다. 왔고요. B, D가 빠졌대요. D 안 빠졌습니다. D 안 빠졌으니까 D도 왔어요. 그 다음에 C, 나는 안 빠졌대요. 나는 안 빠졌으니까 C도 온 겁니다. C는 옳은 말을 했으니까. B, D라는 사람은 B가 한 말은 거짓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B가 한 말은요, 거짓이 맞죠? 예, B가 한 말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D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가 한 말은 참말이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근데 B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그죠? 왜 C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B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B가 한 말은 거짓이야 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참말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D가 옳은 말을 했을 때를 보도록 합시다. A 참말이니까 B가 안 빠졌어 그랬으니까 왔고요. D가 빠졌어, D가 안 빠졌어, D도 왔고요. 그 다음에 C 거짓말이죠. 나는 안 빠졌어. 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D, B가 한 말은 거짓이야. B는 실제로 거짓말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고요? D가 옳은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빠진 사람은 누굽니까? C라는 거 알 수 있겠죠? C가 빠졌으니까. C가 이렇게 빠졌죠? 예, 이렇게 해서 D, C 순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5번. 세 조건 PQR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하나가 보이고요. 다음 중 세 조건 PQR을 참여되게 하는 집합을 각각 PQR을 할 때 다음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자,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2고 Q다 그랬죠. 그것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R이 P2고 Q를 포함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P하고 Q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P2고 Q라는 건 뭐예요? P 교집합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갖다가 R이 포함하랍니다. R이 포함하려면요, 요 부분만 가질 수도 있겠고요. 요 바깥쪽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뭐,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가져서 요게 R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뭐, 요쪽으로 요렇게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R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렇게 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 중에서 나에 의해서 고정이 되겠죠. 나는 뭐냐면 P 또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무슨 뜻입니까? P 또는 Q는 R을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위에 거는 R이 P 교집합 Q를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P 또는 Q, P 합집합 Q가 R을 포함하게 됩니다. P 합집합 Q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R을 포함해야 된대요. 그러면 R이 이 노란 부분의 안쪽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결국은 R이라는 집합은 요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P 합집합 Q 안에 요만큼의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합집합 Q 요런 그림에다가
그 다음에 이들의 교집합이 발생하고요. 그 교집합만을 R이 채우고 있는, 그리고 R은 P합집합 Q 안에서 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정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달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만든 규칙 중에서 회식비와 회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규칙 1, 2가 있는데요.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규칙 1번 볼까요? 모든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면 이런 뜻이죠. 모두 참석하면 이런 뜻이죠. 참석한다면 회식비의 50%를 적립된 회비에서 처리한다. 자, 50%를 회비로 처리한다. 50%의 회비를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회비를 처리한다. 자, 그리고 회식비의 50%를 회비에서 처리하면 다음 달 회비는 기본 회비에 1만 원을 추가한다. 다음 달 회비에 추가한다. 다음 달에 1만 원 추가한다. 1만 원 추가한다. 자, 이런 뜻이죠. 모두 참석하면요. 50%의 회비를 회식비의 50%를 적립된 회비에서 처리하고요. 50%의 회비를 처리하면 그 다음 달에는 1만 원을 추가한답니다. 자, 그러면 3단 논법으로 볼 때 모두 참석했을 때는요. 다음 달에 얼마를 추가하게 돼 있죠? 바로 1만 원을 추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냐면요. 자, 이놈의 대우 명제들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게 되면요. 다음 달에 1만 원을 추가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요놈에 부정하면서 순서를 다 바꾸면 되니까 다음 달에 1만 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1만 원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50%를 공제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음 달에 1만 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그것이 전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참이죠.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참이죠.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3단 논법으로 볼 때 맨 앞에서 맨 뒤까지 오는 것도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하나씩 찾아주면 되네요. 기억부터 볼까요? 모든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면 모두 참석하면 다음 달 회비는 기본 회비에 1만 원을 추가한다. 1만 원을 추가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됐죠? 왜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참이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참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한 명의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이거죠? 모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회식비의 50%를 적립된 회비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적립된 회비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공제하지 못한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라고 볼 수 없죠. 거짓입니다. 거짓. 그죠? 그래서 이놈은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다음 달 회비로 기본 회비만 걷는다는 건 여기죠. 기본 회비만 걷으면 지난달 모임에 회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로 간 거죠. 여기로. 그죠? 자, 요건 참이라는 거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참인 거 두 가지를 찾아보면요.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3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not Q이다의 2가 참이기 위한 A의 최대값,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을 각각 large m과 small m이라고 할 때 small m 마이너스 large m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P를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P라는 집합, 자, 요 놈은요, 2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마 1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P집합이고요. 자, 하나 더 있죠? 3x 2가 넘어가면 15가 되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P집합.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Q는요, A 이상이고요. x가 그 다음에 B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명제 P면 not Q이다에 2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2가 참이다. 자, 2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는 겁니다. 즉, not P면 Q이다가 이것이 명제가 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만족하는 small a의 최대값과 요놈의 가장 큰 값과 그 다음에 b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 m을 구하여서 m마 m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해결해 봅시다. 자, not p면 not q이다가 참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누굴 포함해요? q가 not p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즉,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등식 해결은 수직선에서 보기로 약속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면 요놈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있는데 요놈보다 작거나 같고 요놈보다 크거나 같았었어요. 그런데 요놈의 여집합 그랬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플러스 5보다는 작은 요 구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P의 여집합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Q가 포함하랍니다. Q가 포함하래요. Q는 A 이상이고 B 이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Q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 이상이고 B 이하인데 P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요것이 A고 요것이 B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왜 최대 최소가 들어갔느냐? A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왜? A는 마이너스 5 이게 까마그니까 들어가도 상관없죠. 더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B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B는요 5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을 때도 가능하죠. 같을 때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각각 표시하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러면 A는 쭉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리가 없죠.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값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A의 맥시멈, 가장 큰 맥시멈 A는요. 바로 얼마가 된다. 등호일 때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B는요. 자,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니까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소값이 역시 5일 때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미니멈 B의 값은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합니다. 바로 A의 최대값을 M이라 한다. A의 최대값을 M이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라지 M이 얼마냐면요. 라지 M은 마이너스 5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요놈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몰 m이 바로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스몰 m에서요. 라지 m을 뺐을 때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5에서요. 마이너스 5를 뺐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강의 바로 실력 쌓기에 대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 종합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끝으로 단원 종합 문제, 서술형 문제 2강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과 명제도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단원 종합 문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형 문제들 전부 다 풀어놓으시고 나서 청강하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